네, 8월 12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신한금융투자 PWM 서울 파이낸스 센터 황유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PWM? PWM 어려워요. 영어가 힘들어. 자, 오늘도 순환 매장의 연속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계속 그런 장이 계속 되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태조 이방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주 초반까지는 그 흐름이 좀 강하게 가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또 새로운 건설주라던가 철강이라던가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 섹터들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 5일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5일밖에 안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좀 그 흐름은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 주 상승하는 그 탄력이 뭔가 꾸준하지 못하고 좀 확실히 좀 둔화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뭐 태조 이방원 안내만 해도 지금 섹터가 5개잖아요. 그리고 오늘 셌던 게 그나마 뭐 IT 소부장, 건설, 철강, 화학, 뭐 자동차니까 그리고 제약바이오 몇 개 종목들 뭐 이런 거 합치면 뭐 일주일 동안 그나마 셌던 게 거의 한 10개 섹터가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내가 가진 종목 중에 사실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있을 법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랬으면 뭐 이번 주에는 그래도 잘 매매를 잘 하셨으면 좀 위에서 좀 팔았다가 또 아래에서 다시 사고 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사실 뭐 초반에 좋았으면 오늘 목요일 금요일 좀 재미없으셨을 거고 월화수에 좀 재미없었더라도 가지가 가지고 있었던 보유 종목을 좀 지켰으면 그래도 어제나 오늘 좀 괜찮을 건데 이거를 제일 최악의 케이스는 완전 역으로 탔으면 그러니까 뭐 월화 정도의 뭐 조선이나 뭐 재생에너지 따라 들어갔다가 다른 거 팔고 들어갔다가 이번 주말에 재미없고 내가 팔았다가 어제 오늘 올랐으면 굉장히 조금 재미없었을 만한 한 주 어려운 장이 까다로운 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만큼 지금 시장이 사실 지수는 어떻게 보면 좀 평온하거든요. 2,500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냥 그렇게 되게 평온에 좀 안정감을 찾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종목별 순환매 확실히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서의 주도 섹터가 이제 확실히 좀 갈리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도주 교체라던가 종목 교체를 좀 안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 뭐 쉽지 않은 장이 계속 아마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의 장은 일단은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철강주도 좀 강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중소철강용. 맞습니다. 철강 오늘 뭐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면서 막판에 뭐 상한가까지도 이뤄졌었고 제가 지난주에 뭐 이제 좀 다음 주에 해볼 만한 테마, 이따가도 이제 다음 주에 해볼 만한 테마 섹터들, 과매도가 나왔던 종목들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철강주하고 건설주를 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뭐,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우디 그 이제 신도시 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제가 한번 DLENC를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죠.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지만, 무상증자를 했던 기업, 여기서. 네. 그래서 여기서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여기서 한 30%, 25% 정도 빠지면 그래서 한 5만 원대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요 밑에서는 계속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이면 뭐 여전히 목표가는 바뀐 거 없습니다.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가기 좋은 위치인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건설주들도 이번 주는 흐름이 좋았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 중소 건설과 관련된 이제 좀 기자재 업체들 있죠. 우리가 뭐 IT면 IT 소부장 있고 조선이면 조선 기자재 업체 있는 것들처럼 건설에서도 소부장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건설 뭐 시멘트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이 있을 건데 그런 종목들 다음 주에 한번 여전히 조금은 더 모멘텀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이번 주와 느낌 비슷하게 다음 주 주초에 만약에 조금 뜨면 좀 정리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CS 윈드가 정말로 제가 재생에너지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항상 꼽아서 말씀드렸던 게 CS 윈드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처음부터 매매했던 게 이제 5만 원 후반에서 6만 원 요 사이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근거가 요 앞에 있는 거래량.
하고 그다음에 횡보하면서 이제 올라갈 때 된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전쟁이 악화되고 뭐 대외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왔었죠. 근데 다행히도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번 상승장에서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수익 입절로 탈출은 다 일단 했습니다. 일단 네. 했고 근데 이제 어제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사실 여기서 어제 팔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음봉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에 좀 세게 나왔었고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애들 또 매매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지금 확실히 좀 분위기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나오면서 분명히 재생에너지 쪽 이번 주 태양광 우리가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 그다음에 이번 주 수소도 두산퓨얼셀 같은 수소 섹터도 힘을 냈었고 그다음에 조선도 힘을 냈다가 주 후반에 좀 힘을 약했었고 2차 전지는 이제 확실히 좀 힘을 약해진 것 같고 방산도 이번 주에 좀 재미는 없었고요. 원자력이 그나마 조금 뭐 두산에너벨리 같은 종목들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에 셌던 애들은 다음 주에 또 분명히 약할 타임이 됐고 그치. 왜냐면 돌아가니까 그리고 계속 이익 추정치가 낮아졌던 2차 전지 소부장이 오늘 좀 셌어요. 반대로 오늘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오늘 양대 양봉을 뽑아냈고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많이 밀렸던 섹터들 또는 이번 주에 별로 움직이지 못했던 섹터들 중에서 이익 추정치들이 많이 하향된. 그러니까 뭐 사실 소부장들 보면 이익 추정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긴 한데 주가는 먼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음 주 정도에는 또 한 일주일 상간으로 투자하실 볼 만한 게 소부장 쪽에서 좀 기회를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막판에 오늘 자동차 뭐 현대나 오늘 현대 글로비스도 오늘 막판에 많이 올랐고 글로비스도 오늘 막판에 좀 많이 치고 올라왔고 그다음에 화학도 롯데케미칼 이런 거 보면 얘네들도 어제하고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굵직한 우리나라 경기 민감 섹터들 이런 것들 또는 테마를 이루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테마 주식들은 이것들이 뺑뺑뺑 돌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지난주에 제가 아직 안 오른 게 건설인 것 같다, 건설 철강인 것 같다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쭉 섹터들을 쭉 보면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건설, 철강, 화학, 자동차 지금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대부분의 섹터들이 지금 한 바퀴 다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고 제약바이오가 사실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재미없었습니다. 오늘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박셀바이오고 ST팜도 지난주에 한 주 그래도 그나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ST팜도 이제 오늘 좀 이제 막판에 좀 어제 오늘 좀 재미없었고 이런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에 약한 sek터들을 다음 주 정도에 공략할 수 있는 찬스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할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싸게 주서서 줍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싸게 좀 이제 저점에서 트레이딩 할 만한 게 이제 보이는 게 뭐 게임 정도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 그거는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그 좀 특징을 따져보면은 이제 태조 이방원으로 표현되는 그 주식들이 주 초에는 좋았다면 그렇죠. 이제 주 후반은 오늘 말씀하신 소부장, 건설, 철강, 화학, 자동차가 좋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상대적으로 오늘 좀 주 후반에 약했던 종목들 중에서 태양광, 수소, 또 뭐 조선 한번 쭉 한번 봐볼까요? 조선 주식들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오늘은 좀 안 좋았어요. 네, 오늘은 안 좋았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10만 원 정도. 요거 그냥 간단하게 상승폭의 3분의 1 정도 이제 조정을 기다리는데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거든요. 딱 한 10만 원 나옵니다. 10만 원. 10만 원 요 언저리에서 요거 한번 이제 음봉 나왔을 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런 경기 민감 섹터들 그리고 이제 뭔가 중무장대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섹터들은 한번 이제 신고가를 내면 이게 쭉 밀어붙이는 흐름들이 좀 강해요. 우리가 HMM에서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HMM에서 보면 이것도 뭐 장기로 보면 엄청 힘들지만 여기서 이제 한번 밀어붙여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뭐 대외 환경이 좀 받쳐주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밀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겨우 한 2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라던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과거의 영광 2009년, 2010년 뭐 그때 영광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히 앞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섹터가 조선 쪽 여전히 맞는 것 같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좀 변동성이 심하지만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이번 주는 OCI도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OCI도 이거 주봉인데 이 OCI도 흐름 분명히 이제 좀 해볼 만한 그림을 이제 만들어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나마 조금 묵직하게 갖고 갈 바라는 게 하나솔루션. 태양광과 화학의 콜라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이죠. 보시면 신고가 됐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더 줄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볼까요? 대략적으로 한 여기 3분의 1 조정하면 좀 세긴 하겠네요. 한 42,000원 정도이긴 한데 지금부터 한 10% 정도 조정이거든요. 1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면 딱 봐도 한 42,000원 정도가 지지선이 될 수 있을 만한 캔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한 10만 원 정도가 상승 변곡점에 이제 변곡점이 그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 정도. 여기도 한 10% 내외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 정도 조정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걸 모르겠으면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건데 이건 대외 변수까지도 같이 곁들일 뭐 이건 다 굵직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밀려지면 같이 또 밀리기는 할 겁니다. 지금 어쨌든 지수가 많이 반등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익 추정치들이 하향한 상태인데 밸류에이션만 지금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충하는 구간이 옵니다. 근데 그걸 대부분 2,500에서 2,600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만 딱 무자르듯이 2,600에서 파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이거밖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기존에 시세를 냈던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보면 주식의 순환의 관점에서 사이클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양광, 수소, 뭐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 수소 뭐죠? 태양광, 수소 뭐냐? 태양광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태양광, 수소, 풍력. 네, 풍력 얘네들은 이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생에너지 섹터들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 정부 정책, 각국 정책의 뒷받침이 있을 때 그 모멘텀을 가지고 시세를 강하게 내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통과된 그 법안이 이제 뭐 석유와 관련된 뭐 세부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는 게 태양광, 풍력, 수소까지 또 2차 전지까지도 크게 아우르는 지원해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풍력을 못 사서 또는 태양광을 못 사서 아쉬우더라도 분명히 또 기회는 올 거거든요. 이게 재생에너지 매매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테마주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종목 보고 계시면 엄청 어지러워요. 네, 변동성도 심하고 엄청 심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변동 심하기 때문에 절대 너무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특히나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눌림 구간에서 해야 되는 구간인데 분명히 이제 시세를 발산하는 시점은 온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래서 분할 매매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건설, 철강, 화학, 자동차 이런 애들은 어쨌든 아직 실적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여지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지수가 움직여야 올라가는 섹터들이잖아요. 결국 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지수가 안정이 되어야. 근데 이쪽 섹터들은 아직 대형 섹터들은 좀 약간 순환매 차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바이앤홀드보다는 그냥 조금 내가 갖고 있다가 팍 튀면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한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베어마켓 랠리의 끝이야? 아니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야? 그죠. 이거에 따라서 내가 보유 포지션도 다르고 맞습니다. 비중도 달라지는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다들 근데 베어마켓 랠리 고점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일단은 베어마켓 랠리의 고점이라고 해서 이게 올라왔다 확 꼬꾸라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 나스닥을 보면 우리가 고점에서 20% 빠지면 우리가 베어마켓 침체라고 보는데 지금 바닥에서 20%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4,100포인트 정도까지가 이제 완성이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지. 근데 고점에서 20% 이상 빠졌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얼마 정도 올라왔냐면 보시면 이제 딱 거의 한 20% 20%는 아니네요. 예, 좀 더 올라오긴 해야 되는데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한 16% 올라왔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조금 더 아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세 전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책의 뒷받침 없이는 사실 저는 외바닥으로 완전한 바닥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유 어쨌든지 간에 8월 달은 기존의 악재들이 좀 약간 살짝 거치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8월 25일인가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변곡점으로 조금 더 이제 뭐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8월 말 9월 달 들어가면 다시 한번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또 이제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약간 이번 주에 물가도 좀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예상치보다 좀 줄어서 나왔잖아요. 8.7이었는데 8.5로 나왔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환호해서 급등을 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들이 변수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8월 달에도 특별하게 뭐 연준 위원들이 좀 약간 우려스러운 코멘트들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새로울 만한 악재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8월 달에는 조금은 랠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이제 경계 심리들이 확실히 지금은 계속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로 어떻게든 베어마켓 랠리 된 적이 올라왔지만 이제 강력한 저항성들이 더 강력한 저항성이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때 6월 달에 봤었던 요런 급락, 요렇게까지는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줄줄줄 내려오는. 그러니까 줄줄줄 내려온다는 거는 지수가 안 올라간다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그렇죠. 기준을 봤을 때 그러면 대형주단보다는 섹터 트레이딩이 여전히 당분간은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모르겠고 어쨌든 미국도 지금 이익 추정치 하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들이 다. 근데 결국 우리나라가 추세를 타고 다시 올라가려면 수출이 좋아져야 됩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 근데 계속 7월 달도 아마 안 좋았고 8월 달도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계속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이거 수급을 좀 보시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또 다 지수를 좀 땡겨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6월 말 7월부터 볼게요.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어제 오늘까지인데 외국인은 4조 원을 매수를 했고요. 뭐 계속 뭐 사실 6월 달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을 다 팔고 떠난다 그런 소리 있었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이 6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해서 4조를 샀고 외국인들은 2조를 팔리고 있는 건지 팔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결국 지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환율까지 안정돼서 밑으로 내려가면 외국인들은 지금 주식도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환율에서도 환차 익도 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언제 변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세적으로 더 왕창 살려면 결국은 글로벌 환경이 안정되고 우리나라 이제 수출입이 좋아야 돼요. 수출 지표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예상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실적이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이제 피크아웃돼서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죠. 삼성전자 실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2023년 영업이익 실적이 50조 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IT 소부장애들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의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는 게 좀 멈추고 리포트가 나와야 돼요. 이 리포트든 대략적인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최소한 플랫하게는 가야줘야 주가는 아마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마무리가 안 됐어요. 주가는 먼저 빠져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주가는 먼저 빠져 있고 그거에 걸맞는 실적 추정치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맞춰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주가가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익 추정치 상향이 또 먼저 후행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하고 주가하고 일치하는 구간이 이 구간인 거죠. 2020년 때처럼 주가도 올라가고 이익 추정치 계속 상승하는 구간. 근데 주가가 먼저 1월부터 내려오면서 삼성전자 추정치들이 멈추기 시작했죠. 네, 그런 것처럼 반대로 한번 그걸 데칼코마니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주가는 먼저 내려와져 있고 이익 추정치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먼저 이제 올라갈 때가 오겠죠.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거래량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지수 플레이와 관련된 종목들 또는 이제 바이앤홀드로 가기보다는 어쨌든 많이 빠진 어쨌든 좀 안정이 올해 상반기보다는 됐다라고 보면 많이 빠진 대형주들은 반작용으로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그거를 제가 뭐 이제 RSI든 과매도 신호, 여러 가지 과매도 신호들을 이용해서 낚시해서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의 전략이 하나가 있고, 대형주 매매 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재생에너지나 조선이나 방사나 이런 쪽에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섹터들은 그쪽은 또 바이앤홀드나 조금 이제 수익은 길게 가져가다가 좀 잘라냈다 또 다시 사고 이런 식의 전략, 그냥 이런 투트랙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수 플레이는 사실 좀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양쪽 인버스나 레버리지 쓰는 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너무 한쪽 방향에 대해서 네. 확신을 가지면 안 그럼 된다.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정말로 안 될 것 같고, 사실 뭐 우리가 2,300포인트 갔을 때만 해도 2,100 가냐 마냐 나오다 거기서 반등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2,600, 만약 2,550 넘어가면 뭐 2,800 간다, 2,900 간다 이야기 또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이렇게 가면 외국인들이 그거 보고 따라 들어오는 수급에다가 또 던지기 좋은 공간이 분명히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분명히 대외 환경을 보고 들어오는 건데,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는 약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강화, 그 다음에 그동안 매도해놨던 거, 쇼쳐놨던 거에 대한 좀 리바운딩,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어마켓 랠리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일단 합쳐졌다는 거거든요. 추세적인 상방을 보고 지르는 구간이 아니라 약간 약간 공백 기간, 대외 환경의 공백 기간, 그 다음에 수급적인 공백, 약간 여러 가지 모멘텀들 이용해서 좀 그 가운데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음 편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그냥 짧게 일정 부분 현금 가져가고, 일시적으로 주식이 100%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현금화 했다가, 오늘은 요즘은 현금을 무조건 한 30% 가지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올라도 마음 편해요. 네, 언제든지 또 떨어지면 살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현금과 주식의 밸런스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트레이딩 전략의 밸런스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셔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주식들은 지금 사서 모아도 되죠. 모아도 돼요. 모아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답답한 시기인 거죠. 굳이 그 돈 가지고 잘 그냥 언제 올지 모르는 것에서 기우제 지내는 것보다 지금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 내에서 움직이자,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IT와 관련해서는 네. 뭐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전망치가 안 좋잖아요. 네. 지금 뭐 진짜 겨울이 온다. 네. 저번에는 겨울이 winter is coming 이러더니 진짜 겨울이 네. 온다. 이번에는 요 근데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나오면 거의 다 오긴 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추정치들이 다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그런 자극적인 헤드라인 문구들이나 리포트들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근데 오늘 사실 소부장 세게 올랐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좋은 뉴스나 그런 이제 자극적인 리포트,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추정치들이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아까랑 말씀드린 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관심 갖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미국의 전략자산이랑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또 분명히 오를 겁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치포 동맹, 네. 이것으로 인한 중국의 여러 가지 압박, 네. 하여튼 시장의 또 규제 이러저러한 것들로 어려울 네. 거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생각보다는 그럼요. 그냥 가볍게 지나갈 그렇죠. 거다. 저도 가볍게 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부장은 또 때가 되면, 또 좋은 가격이 오면,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물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전략을 하기가 너무 위험한 구간이죠. 뭐 실적 발표를 해도 어떤 거는 실적을 좋게 나와도 어떤 거는 피크아웃이다는 걸로 빠지고, 어떤 거는 나쁘게 나오더라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걸로 올라가고, 이제 그런 국면이 지금 병합되어 있는 구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항상 우리나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윈터 이즈 커밍, 진짜 겨울이 온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쯤이 이제 그 장기 투자하기에는, 또는 이제 그 기간 수익률, 절대 수익률을 보기에는 아주 좋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뭐 계속 증설했지만 잠깐 시장이 업황이 안 좋은 소부장들 있잖아요. 월덱스라던가 원익 QNC라던가 뭐 다른 여타 종목들, 뭐 PSK도 그렇고 주가 단기적으로 급락했다가 지금 별로 안 오르는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모아 가시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트레이딩 정도는 일단 될 것 같고, 이제 진짜 큰 시세는 또 내년 정도 또 기다려 봐야죠. 그러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야 되는데, 뭐 지금은 아직은 조금 요원하죠. 아직은 요원하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근데 미국서부터 나온 이 진짜 겨울이 온다, 디램의 어떤 어려운 전망 이런 것들 보면은 분명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나오면서 마이크론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흐름이 네.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흐름 보면은 매수가 들어오고 아니면 매도가 네. 끊어져 버리고 네. 외국인의 네. 헷갈려.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게 차트를 뭐 아예 안 보시는 분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저항을 결국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큰 시세 냈다가 내려왔다가 또 시세 냈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내려오는 구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위에 다 이 10만 원과 11만 원대 쌓이는 물량들을 해소를 하려면 그리고 그 과거에 좀 통계치가 있었죠.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물량 이제 대형주들 많이 사셨을 건데 최근에 뭐 좀 물타기를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평균으로 매수를 많이 했던 지수대가 3.100포인트대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가 거의 꼭지 근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지쳐서 파시는 분들은 파시고 또는 물타기를 하면서 평균 단가들이 다 떨어지려면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매물 소화들을 해야 돼요. 지쳐서 팔거나 또는 기간 조정으로 가면서 매물이 자연스럽게 옅어지거나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기가 막히게 또 사이클들이 돌아올 겁니다. 이런 IT 대형 반도체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좀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굳이 여기 덤빌 필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추정치 하향이 멈춰지는 시점이 조금은 이제 질을 좀 지금보다 비싸게 사더라도 오히려 뭔가 베팅하는 시점은 이평선들이 좀 많이 눕고 매물 소화를 좀 거치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략적인 제 경험치로는 그 상승했던 기간만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한 여름부터 작년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라고 본다고 하면 한 1년 반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최소 절반 정도는 쉬어야 됩니다. 절반 정도는 쉬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들을 이미 바이오들은 다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수급적으로 가벼운 바이오. 그러니까 한미약품 대표적으로 보는 한미약품이 보면 이런 과정들이 거쳤어요. 다 한 번 시세 내고 그만큼 그 기간만큼 쉬었거든요. 올라갈 때 이 기간 동안 옆으로 바닥에서 기면서 장기 물량, 단기 물량 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 좋아지니까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 됐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업종 1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또 약간 근데 좀 빠지다가 네. 그래도 잘 올라왔어요. 네. 에코프로 2차 전지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지금 보면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11조 5천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조 2천억입니다. 네, 근데 주가의 위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닥에서 이제 고개 들기 시작하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은 어쨌든 고점에서의 저항과의 싸움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10배, 5배에서 10배의 오른 주식들 지금 많거든요. 코스모 화학만 해도 이번 주에 가장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긴 하죠. 근데 바닥에서부터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요? 코스모학도 한번 시세를 냈다가 이제 올라간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더 가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보다 더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퍼를 높여줄 수 있게끔 더 청사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유럽에서도 더 전기차 간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적 성장률이 이제 어쨌든 실적은 증가는 하겠지만 성장률은 어쩔 수 없이 감소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미 많이 망가졌던 주식들은 이게 이제 실적 성장률이 좀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회사고 좀 업종이고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지수가 예를 들어서 5월 하반기에 뭐 다시 2,800, 2,900까지 간다고 하면 네. 분명히 주도 업종은 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지수는 올라오더라도 주도주는 달라졌을 거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계속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어려워요. 주식이라는 건 진짜 시간이 가면 이번 갈수록 주에 고객님이 주식 진짜 요물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지. 들었다 놨다. 요물 같다. 희망을 줬다 뺏었다. 그러니까 뭐 한 종목을 급락 한 7% 정도 급락하길래 손절했더니 다음날 바로 7% 올라가고 뭐 그런 정도의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제 섹터별로 많이 올라왔단 네. 말이에요. 네. 반등 이제 정말 우리가 베어마켓 그렇습니다. 랠리의 고점 아니야라고 네. 할 정도로 주식들이 올라왔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른 종목들 있죠. 여기를 공략해야 될 것이냐 다음 주 아니면 네. 가는 놈을 잡아야 될 것이냐. 이번 주 조금 갈리긴 했는데 저는 다음 주에 매매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한 몇 종목을 해볼 건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나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펄어비스, NC소프트, 크래프톤 4개 말했네요. 굵직한 거에서는 요 4 정도, 4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드리면서 했던 게 이게 단기 과매도들에 대한 신호들이었거든요. 예, 이 구간이었을 겁니다. 이 구간 보이시려나? 요거 일부러 이평선이 깨지는 요런 구간에서 제가 기다렸다가 버팅이었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도 고점 대비하면 이제 3분의 1 토막 넘게 났어요. 카카오페이 보시면 뭐 카카오 시리즈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분명히 한번 해볼 만한 섹터 자리에는 있는 것 같아서 25만 원 정도까지 갔던 게 지금 72,000원이니까 많이 밀려 있는 상태죠. 많이 밀린 상태고 오늘 좀 장중에 한 4%까지 좀 밀렸었는데 MSCI 편입 불발로 밀렸습니다. 편입 불발. 근데 이 정도로 4% 빠질 이유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업 가치에 훼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 수급 영향이기 때문에 그걸로 아침에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이런 자리가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기회라고 보고 오늘은 노려보던 게 한번 뚝 떨어졌길래 한번 이제 다음 주 공략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실적 추정치를 보면 언제 이랬냐는 듯이 내년도 추정치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카카오페이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하반기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 뭐 비용 많이 증가됐다. 이런 내용의 안 좋은 리포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작 내년도나 내후년도의 영업이익 예상치들은 되게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으로 주가는 내려와져 있고 영업이익은 이제 향후 영업이익 추정치들은 올라가져 있는. 그러니까 다른 대형주들 삼성전자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고 2023년 지금 추정치는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23년 추정치를 삼성전자가 바라보고 간다고 하면 내년 됐을 때 24년이나 2025년 추정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좀 약간 급격하게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닥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그게 내년 상반기가 될지 내년 하반기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보류. 그런 과정에서 다시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카카오페이가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선행적인 모습이 좀 나와 있는 거죠. 이거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주가는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위치에 있는 거고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도 뭐 9%인가 실적이 좋아졌다고. 네, 맞습니다. NC소프트도 실적이 작년에 2021년 실적이 엄청 망가졌죠. 주가 그래서 많이 박살났다가 올해 좀 회복하고 내년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밀릴 만큼 뭐 이 정도면 뭐 여기서 밀려봤자 그거 모르지. 물론 모릅니다만 지하 밑에 땅굴이라고. 그렇죠. 모릅니다만 이제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드린 거고 그 크래프톤이 저도 정말 아픈 손가락인데 크래프톤은 정말 지난주 이때였죠. 인도에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취소한다고 해가지고 했다가 쭉 밀렸죠. 제가 그 단기 감매도는 항상 반작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면 항상 주가가 오른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매도가 확 쏠리면 나만 팔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팔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걸 매수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그거를 그 매도할 때 나왔던 재료가 진짜 매수 재료다. 또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있다라고 하면 바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날이 딱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고 크래프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크래프톤도 다음 주에 좀 밀리면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펄어비스가 게임주네다 섹터가. 그러니까 지금 게임 중 안 올랐어요. 게임 중 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다 아까 제가 서두에 다 섹터별로 다 올랐는데 그나마 이제 해볼 만한 섹터 게임주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게임주들 말고요. 그냥 굵직한 실적 추정치들이 나오는 전통 게임주들. 보시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가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 이제 요게 사실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안 좋기는 하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근데 펄어비스도 보면
올해가 거의 실적 거의 바닥, 작년하고 올해가 이제 바닥이고 내년부터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고 사실 오늘 실적도 사실 뭐 안 좋게는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가가 그에 반응해서 밀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악재는 나올 만큼 나왔다. 더 이상 안 좋아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너무 이제 겁먹을 게 아니라 단기로라도 한번 해볼 만한 자리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그래요. 주 적극적으로 저 게임주 섹터를 공략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또 역시 아니요. 눈치를 좀 보면서 상황을 봐야 당연히 돼요?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근데 일단은 매수 관점 기조로 볼 것 같아요. 일단 매수 기조로 볼 것 같고 다음 주에 최근에 좀 그나마 좀 주식시장이 조금 괜찮아서 해볼 만하기 때문에 올라간 거 따라가면 절대 안 되고 대신에 눌러줄 때마다 눌러줄 때마다 분할 매수를 모았다가 또 한번 쫙 뜨면 정리하고. 제가 지난주에 실기했던 게 제일제당이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기회를 놓쳤죠? 너무 일찍 팔았어요. 자, 이것도 요 구간에서 과매도가 제 그 매매 그 로직상으로 과매도 신호 뚝뚝 뜨길래 이 구간에서 모았어요. 모아서 한 3, 4일 버티다가 요 양봉에서 다 팔았거든요. 근데 다음날 바로 빵 이렇게 떠버렸어요. 이런 상태예요. 여기 되게 아쉬워요. 근데 뭐 팔고 뭐 수익 내고 팔았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속쓰리지. 속쓰리죠, 당연히. 근데 사실 제일제당이 이렇게 오를 주식입니까? 이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 황 팀장이 얘기했잖아. 그 선배 아는 선배가 인생 주식이라고 저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이라고 예전에 그랬잖아. 작년에. 이게 썩은 플라스틱 그 할 때까지 보유해도 되는 주식이긴 합니다. 네. 그러다 속이 썩겠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좀 기대해 볼 만한 거 또 하나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마트 보면 이제 바닥에서 유통도 안 좋잖아요. 안 좋긴 하죠. 이번에 실적도 썩 좋게 나오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요 앞에 제가 믿는 거는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래량이 비슷한 걸로 한번 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니, 기억을 안 나. 그렇죠. LG화학. 뭐 같은 업종을 뭐 들여다보기는 좀 그렇지만 LG화학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나 여기 이 정도 이렇게 이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마트의 실적 추정치를 보면 이번에 2분기 실적 안 좋긴 합니다만 내년에 다시 복원하거든요. 일단 추정치들이 이마트에 대한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마트가 사실 뭐 가볍게 막 팍팍 올라가는 주식은 아니지만 또 한번 방향을 타면 이렇게 내려올 때 고생하면서 좀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또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브레이크로 본 거예요. 여기서 이 거래량이면 밀리더라도 더 크게 밀릴 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 상황만 좀 이제 안정되면 다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조금 더 횡보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브레이크 나와 있는 주식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사실 방치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주식. 근데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서 이마트처럼 이렇게 주가가 한 30에서 50% 정도 이제 작년 한 1년 동안 빠졌던 주식들 보면 이미 실적은 올해 실적 추정치 보면 암담하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근데 내년 실적이 턴하는 주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주식들 중에서 거래량까지 나온다. LG화학이나 이마트 이런 주식들 나오면 이제 그때는 왜냐면 그런 주식들은 이제 내가 만약에 그 주식을 신규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물타기 또는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바닥에서 사서 평단을 확 떨어뜨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타기와 신규 매수 좀 다르게 대응해야죠. 얘네들은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고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이마트를 신규로 매수하신다는 분들은 훅 떨어졌거나 아니면 아예 추세를 좀 더 타고 올라갔을 때 이제 가속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를 노려서 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할 매도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있는 게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타기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 한 번에 타야지 이게 분할 매수했다가는 이거 안 된다. 상당히 그러려면 확 낮춰지지 않는다. 그렇죠. 물론 그렇죠. 한 번 해야. 근데 그걸 알 수가 그렇게 안 있냐고 해요. 바닥인지 아닌지. 근데 제 그 고객님 중에 저 황가라고 부르는 고객님 있잖아요. 요새는 뭐 한 가지 뭐. 그렇죠. 아니야, 요즘에 그분이랑 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즘에. 황장군은 언제 돌아올려나? 갑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네. 오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최근에 LG 화학 매수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LG 화학도 고점에서 많이 물려 있어요. 많이 물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LG 화학을 보면 이게 실제 사례들을 놓고 얘기를 해야 재밌죠. 예를 들어서 LG 화학을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75만 원에 샀다. 근데 못 팔고 쭉 밀렸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한 500주를 샀어요. 근데 물렸어. 근데 그럼 여기서 다시 100주를 사요. 그럼 여기까지 온다고 한들 그 평단은 사실 본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여기서 100주를 다 팔아요. 물타기 한 것만큼은. 다시 팔고 그걸 다 적어놔. 저한테 맨날 전화해서 그때 얼마에 몇 주 샀지 얼마에 몇 주 샀지 딱 적어놔요. 쭉 적어. 되게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참 이렇게 주식하면 확실히 치매를 안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엄청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다 이분들이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인데. 계속 머리를 회전을 하니까 진짜 뇌가 늙을 새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매일 저랑 통화하면서 내가 얼마 했을지 얼마 그걸 체크해요. 하다가 올라오면 그 밑에서 산 만큼만 또 잘라내요. 그럼 현금을 확보했다가 또 훅 밀리면 그걸 또 다시 사. 그럼 또 올라오면 사고. 그렇게 하면 사실 훅 밀렸다가 100주를 팔면 사실 우리가 잔고 보이기에는 마이너스를 찍히죠. 손절한 걸로 보이죠. 근데 사실 실제로 자산이 좀 늘었거든요. 이때 최바닥일 때보다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락장 인정하고 시간 올라갈 거 오래 걸린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수량 늘리기나 총자산 늘리기 그 전략 계속 요즘에 다 없죠.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언제 다시 황장군으로 불릴까? 요즘에 다시 황 팀장님 황 팀장인가? 네. 요즘에 황 다시 팀장과 황가사인가? 요즘에 저한테 아주 존댓말 떡떡 해주시면서 나이도 저보다 요즘 이제 다시 좀 굉장히 심기일전 좋아졌어요. 네, 좋았어요. 제가 요즘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요즘 최근에 많이 매매했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그다음에 몇 개 이제 좀 개별주들 해서 단타 좀 해드렸더니 관계 좋아졌어요. 네. 이게 우리 황 팀장이 지금 갑자기 시장이 확 올해 들어서 무너지면서 황가가 돼 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거 다시 황 팀장으로 올라갑니다. 심기일전 또 복수혈전을 해야지. 그럼요. 네. 네. 자, 오늘 키워드로 지난번에는 흥분하지 말자. 네. 이번 주에는 조급하게 하지 말자. 네, 이거 본인한테 그죠. 하는 얘기 같아.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자.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분명히 시장에는 급등이 나와요 지금. 요새 왜 내 건 안 나오냐? 나오잖아. 네, 계속 나오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제 조급해하면 결국은 이번 주에 아까 서두에 거꾸로 탔으면 초반에 신재생 따라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팔고. 예를 들어서 소부장 팔고 따라 들어서 완전 어떻게 욕을 하면 그렇게 하냐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그래도 괜찮은 섹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섹터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사면 그래도 사줄 섹터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어쨌든 내 턴을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쫓아가기보다 네, 올라가는 쫓아가기보다. 거, 네. 그냥 안 오른 거를 사서 차분하게 기다리자. 네, 그렇죠. 그게 더 낫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거는 있죠. 모멘텀이 있는 이번 주 건설처럼 모멘텀이 있는 애들은 확실히 좀 세게 붙어주기는 해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이번 주에 사실 모멘텀이 있었던 거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어제도 CS 윈드 제가 다른 어떤 분한테 이제 팔자고 했더니 요즘 추세가 좋은데 왜 팔자고 하냐 하는데 오늘 또 결국 막판에 이렇게 훅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이분한테 이걸 지금 떨어져서 다시 사자라고 하면 아마 또 안 사실 거예요. 떨어졌는데 왜 사냐고. 그렇지.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어려우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 그냥 보유하시는 구간은 여전히 맞아요. 여전히 맞는데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굵직한 종목이 최근에 보면 카카오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LG전자도 사실 이번 주에 급등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중소형주, 대형주 할 거 없이 모든 섹터나 모든 종목들이 변동성이 많이 나와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빼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갖고 있으면 양봉에 또는 장대 양봉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오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턴이 안 왔다. 근데 지금 보면 내 턴이 안 온 거는 사실 거의 다 왔거든요. 대부분 이제 한 바퀴씩 돌았거든요. 그렇죠. 그 폭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힘들고 이런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돈을 못 벌고 잃고 힘들고 이러면 내가 잃어도 아니면 못 벌어도 그렇죠. 위안이 되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지금 순간의 선택.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휴스틸 언급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뭐야 몇 개 주식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듣고 나는 이거가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들어갔는데 네. 이분들은 별로 뭐 1% 2% 올랐는데 휴스틸 상한가 갔어. 네. 이거 선택의 할 차이. 걸. 그 후에 이게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조급해지는 거라. 조급해져. 예. 그러다가 또 사서 손실 물리면 또 이제 악순환이죠. 팔고 또 다른 거 사고 또 물리고 기존에 있었던 거 그게 또 올라가고 밑을 노리시니까 지금은 이제 멘탈 관리를 참 잘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급해 하지 말라는 게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지구 멸망할 때까지 계속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또 있습니다. 사람만 남으면 말이죠. 지구가 멸망하기 사람만 전에 남으면. 우리가 멸망할까 봐 사람만 문제지. 남으면. 네, 사람만 남으면. 그러니까 그 살아남기 위한 조건. 네. 우리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봅시다. 네. 뭐가 조건이요. 일단은 레버리지는 최소화. 쓸 땐 쓰되 쓸 땐 분명히 써야 되는데 중국적으로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시장에서 많이들 사라지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때문에 이게 레버리지로 흥하신 분들은 결국 레버리지 때문에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로 절제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이번에 알게 된 부장님도 본인도 그분도 이제 주식 금융사에서 20년 있으신 분인데 본인도 떨어졌을 때 물타기 하면 안 되는데 물리니까 그거를 담보대출을 받아서 또 물타기를 하고 카드론 받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많죠. 많죠. 이게 주담 이걸로 네, 꽉 안 되니까 꽉 차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그냥 머릿속으로는 그분이 그랬어요. 머릿속으로는 손절매 해야 돼. 알았는데 손가락은 매수 버튼 누르고 있었다고. 네, 그냥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과거 경험들이나 이게 중요한데 사실 최근에 어쨌든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겪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굉장히 강렬하게 겪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굉장히 저는 양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양분.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선반영이라는 단어도 이제 적응이 되셨을 거고 하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 이제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환경이 마무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 가서 금리 인하 사이클 가고 한국의 수출이 지표 개선이 되면 또 한국 주식이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때 주도주 찾아서 쫙 수익 낼 수 있는 기간이 또 분명히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네, 말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한번 다음을 준비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월 10일 찐시황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 황희연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 뭐 지금 방송 들으신 것처럼 네, 그 멘탈 관리 우리 매일 얘기하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되새기지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멘탈 관리와 손가락 관리죠. 네, 그래도 다시 계속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거 시도하다 보면 뭐 언젠가는 뭐 잘 되겠죠. 내일 내일 매주 토요일 12시에 있는 김용옥 선생님과의 그 상담 우리 대입장 도와줘요 프로그램은 내일은 그 우리 대입장님이 그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결방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8시 김민수 대표의 주간 찐시황 그다음에 일요일 저녁 8시 역시 민재기 팀장의 주간 찐시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또 궁금한 것들 질문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주말 편안하게 연휴 아주 편안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